도시의 아침은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과 차 소음으로 가득 찬다. 여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신용준 씨의 아침은 즐겁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때문이다. (12층) 옥상문을 열고 나서면 이곳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분당의 한 빌딩 옥상에 마련된 옥상 생태공원 하늘동산. 신용준 씨는 매일 이곳에서 생물들의 활동 모습과 변화 상황을 일일이 체크한다. 하늘동산은 인간이 빼앗은 자연 공간을 조금이라도 자연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이곳 옥상에 마련됐다. 안녕하세요. 오늘 옥상 어때요? 벌기림처럼 수습했어요. 관찰을 시작한 이후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다. 옥상 생태공원이 국내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축적된 정보는 아주 중요하다. 빌딩 옥상에 생태 습지 공원인 하늘동산을 조성한 것은 지난 99년 말. 그 전까진 이것도 여느 옥상과 다름없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공간이었다. 그 콘크리트 옥상 위에 무게가 가벼운 인공 토양을 깔고 근처 불국산 등지에서 각종 야생 식물들을 옮겨 심었다. 그리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습지도 만들었다. 건물의 옥상에 야생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다.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야생 동식물로부터 빼앗은 자연을 다시 되돌려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하늘동산은 인공 지반 위에 조성을 해서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 최초의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당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12층 빌딩 옥상 위. (170여) 평의 작은 공간에 드디어 야생 동식물을 위한 서식지가 탄생했다. 이곳을 보다 풍부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만들기 위해 초지 지역과 관목 덤불수 그리고 습지를 조성, 자연 상태 그대로 재현해 놨다. 초지엔 예쁘고 화려한 꽃이 피는 식물을 심어 벌, 나비 등 곤충들이 날아들도록 유인했다. 관목 지역에는 옥상이란 한계 때문에 주로 키가 작은 나무들이나 덤불을 심었다. 곤충뿐 아니라 새들도 날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하늘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습지 공간이다. 생물 서식 공간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습지는 어류와 수소곤충의 서식지일뿐 아니라 산란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성된 하늘동산이 과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 성공할 수 있을까? 12층 옥상이고 또 콘크리트 바로 위에 식기던 식물들이라 저희들도 사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같은 곤충들이 같은 식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잘 유지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늘동산 조성 당시 동물로는 유일하게 붕어와 피라미 등의 어류와 아무르산 개구리를 알 상태로 풀어놨다. (2)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육상곤충, 수서곤충, 습지생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르산 개구리지? 예. 벌써 혼인색이 튀잖아. 어이구, 이거 암놈이에요. 혼인색이 지금 뛸라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번식 가능한 개체거든. 조성 당시 알 상태로 방사됐던 아무르산 개구리는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자라 지금 번식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 다른 수생생물 나오고 그런데 뜻밖의 물달팽이와 민물새우가 발견됐다. 그 새우하고 그다음에 물달팽이는 방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추측컨대 그럼 이제 수생식물을 심었을 때 포트에 딸려왔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는 흙들이 전부 논에 있는 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 속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같이 딸려갖고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가지고 여기에서 좀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물속의 모습은 어떠할까? 물달팽이 한 마리가 수면에 몸을 바짝 붙였다. 물달팽이는 이 연못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우점종이다. 실잠자리 유충도 발견됐다. 실잠자리가 이곳에 알을 낳고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체 면적 8평, 수심 20cm의 작은 공간. 습지 바닥에는 물달팽이와 고둥 등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물속에 떠있는 부유물들은 습지 안에 유기물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무성하게 자란 수초들은 생물들의 산란처가 되고 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도 돼준다. 조성 당시 단 4마리를 넣었던 붕어는 그 수가 수십 마리로 늘어났다. 새우 한 마리가 죽은 피라미를 먹고 있다. 주로 죽은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새우는 물속을 정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다른 놈이 나타났다. 이들의 먹이 경쟁은 실로 치열하게 벌어진다.
이 습지 속의 물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옥상 습지는 워낙 수심이 낮아 여름에는 증발하는 양이 많고 식물들이 계속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따로 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물이 일정 수위가 넘으면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곳 하늘동산의 첫 번째 목적은 야생 상태의 생물을 인공의 녹지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전망대 기둥 위 사마귀 한 마리가 꼬리를 말고 뒷걸음을 치고 있다. 다른 한 마리가 위협적으로 다가간다. 사마귀는 다른 생물뿐만 아니라 자신들끼리도 잡아먹는다. 조성 당시 식물들만 심었던 이곳에 곤충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서곤충 4종류와 육상곤충 19종, 총 2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서곤충인 밀잠자리와 기둥잠자리, 종잠자리, 아시아 실잠자리가 이곳 습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마귀, 메뚜기, 여치, 방앗개비, 나비 등 다양한 육상곤충도 초지와 관목숲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곤충들은 이 높은 곳에 어떻게 나타난 걸까? 나뭇잎 뒷면엔 거미 알집이 보인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사마귀 알집도 3개 정도 발견됐다. 이미 알이 부화해서 나간 빈 껍질 상태다. 벌레들의 알이나 막 깨어난 유충이 붙어있는 나뭇잎도 볼 수 있었다. 식물체와 같이 유입됐을 가능성입니다. 식물체와 같이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는 식물체 내에서 월동을 하는 작은 곤충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딧물이라든지 그 외에 식물을 가해하는 곤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마귀 같은 경우에도 알집의 형태로 식물체와 함께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날아 들어왔을 가능성이다. 잠자리와 나비 등 높이 나는 곤충이 이곳 하늘동산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뜻밖의 생물이 발견됐다. 수풀 사이 축축한 흙 표면에 달팽이가 움직이고 있다. 비행 능력은 고사하고 이동조차 힘든 달팽이가 어떻게 이곳 12층 옥상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 의문을 흙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인근 지역에서 식물이 옮겨져 올 때 들어온 흙을 통해 상당수의 생물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채취한 토양 속에 있는 미소 동물들을 살펴봤다. 관찰 결과 응애, 턱턱이 등 기본적인 토양 미소 동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작은 지네류나 딱정벌레 유충들도 새롭게 발견됐다. 달팽이 역시 하늘동산 조성 당시 식물과 함께 옮겨진 토양 속에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딱정벌레류 유충이나 작은 지네류 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이 옥상생태공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벌레류들이 상당수가 아마 흙을 통해서 이제 유입되지 않았나 하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조성된 지 2년. 식물들만 심어졌던 이곳에 많은 동물들이 들어와 털을 잡았다. 어미와 새끼 달팽이가 함께 발견된 것은 달팽이가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덤불 사이에선 거미가 부화를 돕기 위해 알집을 감싸고 있다. 습지 옆 수초 사이에선 막 새로운 생명들이 깨어났다. 알에서 나온 새끼 거미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어떠한 지역에 생물이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잠시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녀석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안정화돼서 번식하고 산다는 것은 그 장소가 그 생물한테 적합하다는 의미를 주거든요. 또 한편으로 여기 다양한 곤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개구리들을 보면은 몸무게가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알도 지금 갖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먹이 사슬이 안정화되고 이 사리터가 개들이 살게끔 적당하게 조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여름 한낮의 숲을 속 섬서구 메뚜기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섬서구 메뚜기는 월등히 큰 암컷의 등 위에 작은 수컷이 올라와 오랜 시간 동안 짝짓기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나타났다. 일순 긴장이 감돈다. 제한된 공간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사마귀는 하늘동산 최고의 포식자다. 사마귀는 튼튼한 앞다리로 메뚜기를 움켜잡은 채 산채로 먹기 시작한다.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의 냉혹함이 이곳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은 순환된다.
상처를 입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마귀는 개미에게 뜯어먹히는 신세가 된다. 하늘동산은 인공 토양 위에 조성됐다. 건물 옥상이란 특성 때문에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다. 토양의 깊이는 20cm. 인공 토양 위에서 야생 식물들은 잘 자라나고 있을까? 하늘동산에는 토양 비교를 위해 자연 토양을 식물체와 함께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있다.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개암나무는 잎이 푸르고 생장 상태도 좋다. 그런데 인접한 인공 토양에 심었던 개암나무는 잎 색깔이 연두빛을 띠었고 잎의 크기도 작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하늘동산으로 옮겨졌던 불곡산의 흙을 채취해 살펴보기로 했다. 불곡산 토양과 하늘동산 내 자연 토양, 그리고 인공 토양, 세 곳의 토양 미소동물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토양 내 미소동물들은 기본적으로 토양 안에서 유기물을 분해해 식물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소동물이 많을수록 좋은 토양이 된다. 분석 결과 불곡산 토양과 하늘동산의 자연 토양은 미소동물들의 종과 개체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 토양의 경우 미소동물들의 종수나 개체수가 불곡산 토양이나 하늘동산 자연 토양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인공 토양은 미생물과 미소동물이 전혀 없는 토양입니다. 따라서 시공 초기에는 인공 토양의 미소동물의 개체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토양이 자체 내 공급과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성질은 미생물에게 아주 좋은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지켜봤을 때 미소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날 것이고 식물 생육도 자연 토양과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인공 토양 위에 식물을 심은 지 2년. 인공 토양과 식물의 생장 관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빗자루가 늘어나고 망초류는 좀 죽어. 하늘동산의 식물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원래 심었던 것 외에 새로운 종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게 매드풀이거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지금 어떻게 유입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토양 통해서 그냥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해 새로 이렇게 출현을 한 거거든요. 오동나무도 하늘동산 한켠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올해 새롭게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종들이 모두 60여 종. 조성 당시 모두 140종에서 현재 200여 종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종들이 출현하면서 식물들 간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대표적인 기하식물 이 달맞이꽃하고 빗자루 국화, 그다음에 이미 많이 본드는 토끼풀, 사료용으로 수입을 한 토끼풀 등이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지금 이 기하식물들하고 경쟁에서 밀려서 지금 감국들이 생장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거의 꽃봉우리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크기도 작고. 귀화식물이 나타나면서 자생식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늘동산에 새로 나타난 60종의 식물들 가운데 귀화식물은 20여 종. 도시 주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화식물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귀화식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늘동산에서는 한눈에 분당천과 탄천이 내려다 보인다. 분당천과 탄천의 합류 지점인 이곳은 하늘동산의 모 생태계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 식생은 하늘동산의 식생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늘동산에서 볼 수 있는 벌개미치, 달맞이꽃 등을 이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식물과 함께 곤충들도 상당히 유사하다. 대표적인 귀화식물인 개망초 역시 하늘동산과 분당천 두 곳에서 모두 발견된다. 귀화식물의 특징은 강한 번식력과 이동 능력이다. 따라서 하늘동산의 귀화식물들도 이곳 분당천의 식생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귀화식물 자체는 보통 자연 상태의 산을 조사하면 식물상 조사를 하면요 한 3에서 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시 지역을 조사하면은 이게 많게 나오게. 그러니까 도시화가 얼만큼 진행되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귀화식물인데요. 이 분당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식물 비율이 10% 정도, 하늘동산에는 10% 정도 나타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귀화식물을 비롯한 하늘동산에 새로 나타난 식물과 곤충들은 주변의 분당천 등지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하늘동산이 분당천과 도심을 잇는 하나의 생태고리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식물도 잘 자라고 있고요. 다른 생물의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생태계도 안정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옥상 환경이라고 하는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식물을 기르고 다른 야생 생물을 불러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철 폭우는 예고 없이 찾아든다. 하천 폭이 좁은 분당천은 반나절 폭우에도 범람하고 만다.
폭우는 하늘동산의 작은 생물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다. 미처 비를 피하지 못한 잠자리 한 마리가 부지런히 날갯짓을 한다.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비가 잦아들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범람했던 물과 함께 무태 나왔던 물고기들이 하천으로 돌아가고자 필사적이다. 이때가 새들에겐 먹이를 쉽게 포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비가 개고 나면 하늘동산 식구들도 부산하다. 모처럼 얼굴을 내민 햇살에 축축이 젖은 몸과 날개를 말려야 한다. 가장 분주한 놈은 무당검이다. 녀석은 폭우로 헝클어진 집을 다시 짓느라 여념이 없다. 아주 능숙하고도 날랜 솜씨로 빠르게 집을 지어나간다. 비개인 오후, 하늘동산은 분주하다. 이곳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다. 까치다. 까치는 하늘동산을 기웃거리기만 할 뿐 난간 주위만 맴돌았다. 그리곤 이내 떠나가 버렸다. 새들을 위해 마련한 둥지는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하늘동산에 인접한 분당천에서는 비둘기, 참새, 까치, 박새 등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녀석들은 하늘동산을 찾아들지 않는 것일까? 생태적인 여건으로 봐가지고 첫째 고도, 높이가 좀 높은 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담이 이제 높은 게 이제 흠이고 또 세 번째는 아직도 곤충 같은 건 좀 있지만은 이곳에 나무가 크지 못해서 새들이 와도 피신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제일 큰 원인으로서는 저기 있는 중앙공원하고 이 경동 빌딩하고 분당천을 잇는 여기에 이제 생태적인 고리, 징검다리가 좀 모자란다. 분당천의 새들이 하늘동산까지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둥지를 틀고 살아가기에 하늘동산은 주변 자연 서식지와 너무 떨어져 고립돼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서울공고. 교정 한켠에 생태 연못이 마련돼 있다.
이 생태 연못은 무성한 수초로 뒤덮여 있어 여느 연못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 97년 조성된 후 이곳은 습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 공간이 되고 있다. 연못 안에는 물고기와 45종의 곤충들 그리고 16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산이나 강 등 주변 자연 지역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다. 심지어 학교 교정과 생태 연못조차 단절돼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생태 연못에서 서식할 것으로 기대됐던 개구리나 도마뱀 등의 양서 파충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자연과 고립돼 있지 않은 곳은 어떤 모습일까? 경기도 용인의 또 다른 생태 연못. 이곳의 면적은 서울 공고 연못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물 다양성은 오히려 높다. 주변의 야산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선 서울 공고나 하늘동산에서 볼 수 있는 곤충과 식물들 외에 양서류와 파충류들이 나타난다. 연못엔 풀어놓지 않은 참개구리와 청개구리, 옴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들이 관찰됐다. 그리고 줄장지뱀과 도마뱀 등 파충류도 이곳 연못 주변을 서식처로 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일단 이곳 생태 연못에는 이 연못에 올 수 있는 생물들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못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이 있고 야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양서류라든가 파충류들이 여기에 좋은 환경 조건에 맞게끔 와서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태 연못에는 항상 연못만 달랑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연못의 주변의 생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적지에다가 만들어야지 생물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도심 속에서 소 생태계를 주변의 산이나 강과 직접 연결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빌딩과 도로로 뒤덮인 도시 안에서 소 생태계를 자연과 이어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고립된 생태계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이 생태계가 생태계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생태계는 이 확대되어 가지고 인접 지역에 보다 많은 그 생태계가 목상 등에 만들어지고 그러한 소생태계는 기존의 하천이라든가 이 산림 생태계와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심 빌딩숲 한가운데 떠있는 녹색섬 하늘동산. 이 주변의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들을 녹색 공간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이 공간들을 징검다리로 생물들이 쉽게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늘동산에 특별한 친구들이 찾아왔다. 꽃이 딱 지고 있는 거야. 원래는 활짝 펴서 여기 지금 달린 일주일에 이틀 하늘동산은 이 특별한 친구들과 만난다. 꼬리 말고
책에서만 봤던 곤충과 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어떻게 알지? 도심 속에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 공간.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배운다. 맛이 어때? 쉬어요? 씨앗을 밑에다가 버려라. 내년에 또 나갈 거고. 해피데이고 개구리. 처음엔 하늘동산 식구들과 서먹서먹했던 아이들이 이내 친해지고 만다. 개구리는 더 이상 징그러운 생물이 아니고 아이들의 친구가 된다. 자연과 자연을 이어주는 하늘동산이 이렇듯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자연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끈. 그것이 도시 속에 마련된 작은 생태계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다. 벌개미 칠꽃에게 내가 너에게 별명을 지어줄까? 너의 별명은 벌개미. 당분간 별명을 부를게. 벌개미야, 또 보고 싶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보자. 그럼 벌개미야, 잘 있어. 하늘이에게 안녕. 난 준수야. 난 너를 맨 처음 봤을 때 징그러워서 싫었지만 난 지금 곤충과 동물이 좋아졌어. 난 내가 날아다닐 때 모습이 제일 좋아. 난 내가 정말 좋아.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서울시청 별관 옥상. 이곳은 서울시가 옥상 녹화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조성한 녹화 공간이다. 이 녹지 공간 한편에 지금 작은 연못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한 옥상 녹화뿐만 아니라 야생 생물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다. 연못자리를 만들고 주변에 습지 공간 조성에 필요한 수생 식물들을 심는다.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이곳을 찾아들 것이다. 생물들은 이 작은 습지 주변에서 그들의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가 하늘동산에 이어 도심 곳곳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어지러운 도시의 불빛들과 함께 이곳 하늘동산에도 밤이 찾아들었다. 배짱이 한 마리가 풀잎을 뜯느라 여념이 없다. 습지 속 물달팽이의 짝짓기는 밤에도 계속된다. 수컷을 유인하기 위한 귀뚜라미의 울음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다.
인간들이 자연의 생명들을 위해 내준 공간. 이곳 하늘동산에서 그들은 지금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다.